왜 어떤 사람은 실력이 별로인데도 그 바닥을 씹어먹고 죽어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평생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만 남을까요? 저는 그 답이 재능이 아니라 딱 하나,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업과 브랜드를 아무도 흉내낼 수 없게 만드는 마인드 하나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같은 업종에서 몇 년째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반짝 잘 나가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겉으로 보면 실력 차이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의 차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몰입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삭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입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지가 강하면 집중이 되고 의지가 약하면 딴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을 뜯어보면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만둘 수 있는 문을 스스로 걸어 잠급니다. 헬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1년 회원권을 끊은 사람과 언제든 해지 가능한 한 달짜리를 끊은 사람 중 누가 더 꾸준히 운동을 나갈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 문이 넓게 열려 있을수록 사람은 힘든 순간마다 자꾸 그 문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반대로 대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 뇌는 남은 하나의 모든 자원을 몰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가상으로 두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온라인 쇼핑몰, 강의 판매, 부동산 스터디를 동시에 벌려놓고 매달 조금이라도 되는 걸 기웃거립니다. 다른 한 분은 온라인 쇼핑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예 접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첫 번째 분이 기회를 3배 더 쥐고 있으니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3년 뒤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분은 여전히 세 가지 모두 어중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조금 힘들어질 때마다 옆에 있는 다른 선택지가 도망칠 탈출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은 그 하나의 쇼핑몰 안에서 상품 소싱부터 고객 응대, 재구매 유도까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쌓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격차는 산술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느라 시간을 다 씁니다. 두 번째 분은 어제 배운 게 오늘 그대로 쌓여서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선택지를 많이 쥐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라고 믿으시겠지만 실행되지 않은 선택지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지를 하나씩 스스로 지워나가는 결단이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몰입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시장에는 다들 비슷비슷한 사업, 비슷한 마케팅, 비슷한 답만 넘쳐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미 잘 되고 있는 경쟁사부터 관찰합니다. 저 브랜드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카피캣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카피는 아무리 정교해도 절대 원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베껴도 시장에서는 2등, 3등이 최선이고 소비자는 결국 원본을 더 신뢰합니다. 반면 진짜 독보적인 사업가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원리가 뭔지부터 다시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들이 전부 저가 경쟁에 몰려 있을 때 다들 그게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손님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파는 완전히 다른 답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학원이라면 강사 스펙 경쟁이 당연하다고 믿을 때 오히려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서 다른 판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다들 광고비 경쟁에만 몰두할 때 재구매 고객과의 관계를 파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극적인 썸네일과 짧은 쇼츠로만 승부를 볼 때 오히려 라디오처럼 흘려들어도 맥락이 이어지는 긴 호흡의 콘텐츠로 다른 판을 짜는 채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답 자체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전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일단 한 번은 의심해 봤다는 그 태도 자체가 핵심입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 보는 습관, 이게 바로 카피캣과 원본을 가르는 진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원점 사고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 쌓이면 그게 곧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관점이 됩니다. 관점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이렇게 매번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는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기회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점과 실제 현실 사이의 틈,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믿을 때 오히려 그 믿음 자체가 기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 않거든요. 경쟁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그 자리에 정확히 그 틈이 조용히 남습니다. 반대로 다들 이 시장은 무조건 된다며 우르르 몰려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 뒤에는 다들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약점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다음 판을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질 때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지출을 줄이고 신규 시도를 멈추고 일단 버티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자리를 조용히 채워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웅크릴 때 딱 한 걸음만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판이 뒤집히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다들 지금이 기회라며 뛰어들 때는 오히려 한 박자 늦춰서 다들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뭔지부터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다수가 몰려가는 쪽의 정반대편에서 항상 진짜 틈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그게 핵심입니다. 이 틈을 발견하는 능력은 사실 정보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는 지금 검색만 하면 누구나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차이를 만드는 건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걸 그대로 삼키지 않는 습관, 방금 말씀드린 그 원점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틈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 틈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구조, 즉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진짜 사업이 됩니다. 한 번의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매번 같은 품질로 재현해내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매뉴얼과 순서,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응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응대의 순서와 문구를 정리해서 직원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몰입과 관점이 만들어낸 결과를 오래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관점으로 틈을 찾아내고 몰입으로 그 틈에 자원을 몰아넣고 시스템으로 그 결과를 계속 반복시키는 것.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광고비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히지 않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돈이나 인맥이 아니라 관점과 몰입과 시스템이 서로를 밀어주는 이 구조 자체가 진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순서대로 쌓아 올린 사람이라면 자본이 적어도 얼마든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막상 실천하려면 다들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선택지를 여러 개 쥐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우면 그 하나가 흔들릴 때 나도 같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다시 선택지를 늘리는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여러 선택지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어중간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능한 사람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반대로 하나에 깊게 파고들어 대체 불가능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다고 선택지를 늘리기보다는 그 불안을 견디면서 하나를 더 깊게 파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채널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결국 살아남는 브랜드와 사업은 화려한 재능을 가진 쪽이 아니라 이 세 단계를 묵묵히 반복한 쪽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 이 세 단계를 반복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격차가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 격차는 나중에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쥐고만 있지 말고 스스로 지워나가는 몰입의 구조부터 만드세요. 남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다들 놓치고 있는 그 틈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붙잡으세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국 그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올라섭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셨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 아직 선택지로만 남겨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지를 지우는 순간부터 진짜 독보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력이 별로인데도 그 바닥을 씹어먹을까요? 이제는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재능이 아니라 무엇을 지우고 무엇에 몰아넣을지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에서도 그 지울 선택지 하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결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붙잡고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